네, 끊임없이 추락하기만 했던 유로화 움직임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유로랜드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회복되면서 유럽 위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외환시장 움직임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로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오늘 그 방송을 보면서 사실 그 한국경제 스태프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비교적 ESM 합병 판결에 대해서 아까 김 외신 캐스터랑 조 기자랑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데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모두 받아들이는 게 유로 가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ESM 합병 판결이 사실 중요한 내용이라 했습니다는 너무도 이제 많이 반복되냐 보니까 저는 유로 쪽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유로 가치가 사실 그동안은 다른 그 제도적 이슈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외면을 해서 많이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는 유럽 위기의 진전에 따라서 고스란히 유로 가치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그 국제 외환 시장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달러 약세 추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주요 통화에 대해서 미 달러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달러 페리티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달러 페리티 지수가 오늘 80을 붕괴됐습니다. 한때 이것이 85까지 가다가 지금 79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가 그만큼 약세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유로화는 어떨까 했을 때는 유로화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2818달러까지 떨어지다가 지금은 유로당 1.29달러, 1.30달러까지 강하게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게 최근에 외환 시장에서 유로화의 그 진전 여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이렇게 눈에 띄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이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이렇게 유로화가 좀 가치가 강세가 되면 안전편에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 엔화가 좀 약세가 돼야 되겠습니다는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난백상을 보이면서 엔화가 79엔 가는 것이 오히려 77엔까지 떨어져서 엔화가 초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경제를 더 어렵게 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달러 약세 국면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얘기 가운데 유로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을 중점에 둔다면 우리가 이 유로화에 대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1.30달러까지 가면 어느 정도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기에 이렇게 무제한 채권 매입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 진행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ESM 합병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 세계는 그 최악의 상황을 채택하지는 않거든요. 뭐든지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시간이 걸려서 문제입니다. 누님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진전이 되는데 드라기 총재가 이렇게 합헌 판결이든가 그 이전에 무제한 채권 매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큰 게 왜 그럴까 했을 때는 드라기 총재는 분명히 유동성을 공급하지는 않았겠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제한 채권 매입에는 위기 발생국의 디폴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위기 발생국의 국채를 매입해주고 결과적으로 궁극적 목적은 유로화 안정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증시보다는 유로화 안정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국채 매입에서 위기 발생국의 디폴트 위험을 줄여줘서 유럽 통합이라든가 유로 가치가 폭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아주는 대신에 사실 돈이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화정책, 소위 불태한 정책을 취해서 이 돈이 풀린 거에서 물가가 불안한 부분을 흡수하겠다 하는 분명히 목적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자께서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렇게 중요한 조치가 또 합헌 판결까지 나왔습니다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반해서 유로 가치는 지금 눈에 띌 정도로 1.18달러에서 1.30달러 육박할 정도로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것이 아마 드라기 총재의 목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독일도 최근에 입장이 변했다 하는데 독일 입장이 변하지는 않고요. 네네. 이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든가 이번에 합헌 판결이 나온 것은 유럽 통합이 붕괴되고 유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드라기 총재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해서 이 ESM 부분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이 나왔다고 보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로 가치 안정, 유럽 통합 안정 요 목적을 두다 보니까
같은 중요한 일정 상황 이래서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든가 5분의 합헌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데 반해서 사실상 유로 가치 회복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유로화 가치가 그리스보다는 스페인, 스페인보다는 이탈리아의 위기 해소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드라기 총재의 출신 배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드라기 총재는 이태리 출신이고요. 아무래도 IMF의 전직 경험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문제 풀어가는 방식이 사실상 이태리가 중요하다. 굉장히 이태리가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출신 국가에 아주 중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 생각하고요. 물론 그런 측면을 어느 정도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네. 지금의 유로랜드 내에서 이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큼 큰가는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유로위기의 전형 경로에서 이태리가 국채가 7% 되면 마치 독일도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럽 통합에 대한 붕괴 우려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기 총재는 출신 배경 여부와 관계없이 이태리가 유럽 통합의 바로메터다. 오히려 스페인보다 이태리가 바로메터다. 이런 관점에서 이태리와 겨냥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사항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지금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책 여지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시청자분도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는 한꺼번에 다 풀어간다는 것은 그건 위기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 그만큼 여지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상황이 몰릴 때는 그 맥을 짚어서 풀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태리를 중시하는 이러한 그 정책을 피기 때문에 외환시장도 이태리의 금융시장 안정 모습에 따라서 유로 가치가 회복되는 양상이 고스란히 비례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드라기 총재가 이태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태리 맞추는 정책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로화 가치가 회복되면서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 상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 상품 시장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네. 적은데요. 지금 유로 가치와 국제 상품 가격은 사실 보완 관계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보완 관계라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면 상품 가격이 안 좋고 유로 가치가 회복되면 상품 가격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최근에 국제 유가 보면 세계 경기 어렵다 하더라도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80년 분기에서 지금은 96달러, 97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물론 이제 보합세로 유지해서 유로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서 1.29달러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가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는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경기는 둔화되는데 왜 유가는 올라갈까? 90달러에서 96달러, 97달러 올라갈까? 했을 때는 그 이면에서는 유로 가치 떨어지지 않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다가 보완 관계에 있는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에 이렇게 유로 가치가 안정을 찾다 보니까 보완 관계 차에서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제 그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가격의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물론 네. 근본적 배경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는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상품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국제 상품 시장에서 기업의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과연 197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슈퍼 사이클 국면이 마무리되는가. 이것이 지금 또 하나의 논쟁거리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국제유가가 이렇게 유로 가치 회복과 함께 올라감에 따라서 이 논쟁이 잠시 누그러지고 있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회복되면서 미국 국채 시장 이 부분에 거품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낳고 있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보면서 네. 하반기 증시의 소위 티핑 포인트 언제든지 시청자 여러분을 또 투자자분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 중에서 우리가 미국 국채 시장에 자금이 너무 쏠려가는 것이 문제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은 지금 1%에서 국채 가격이 상당 부분 지금 가격이 거품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럽의 위기가 풀리지 않음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데 안전자산의 선택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 시장에 몰려가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1% 떨어지고 국채 가격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 드라기 총재 이후에 유로 가치가 안정이 되면 이게 국제 재테크 커런시 시장에서 얼만큼 중요하냐면 유로 가치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으면 지금의 이렇게 가치 회복 속도로 본다면 안전자산의 미국채로 쏠림 현상을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국채의 가격에 대한 거품 우려가 반드시 피부적으로 와닿으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지금 유로 가치 회복과 함께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의 국제시장의 거품 붕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와닿으면서 사실상 또 하나의 불안 요인으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유로화 가치가 더욱더 회복될 경우에는 국제 통화 질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유로가 그동안 차지하는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 경제에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지금의 그 드라기 총재 얘기가 유로화를 안정시키는데 증시보다는 유로를 안정시키고 통합을 안정시키는데 또 독일도 다른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는 유로를 안정시키고 유럽 통합을 가져가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독일이 스탠스를 같이 취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앞으로 유로 가치가 이렇게 안정을 찾는다면 다른 측면에서도 그동안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달러 강세와 함께 브레튼 우주 체제의 강화 문제가 얘기했는데요. 이게 좀 약화되지 않느냐. 그만큼 달러 약세가 지금 빠르게 진전되고 있죠. 브레튼 우주 시스템이라는 것은 달러 중심 체제다. 그래서 국제 통화 질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 상품 가격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중심 통화인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로버트 졸릭 전 그 세계은행 총재라든가 최근에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의 대항마로서 공화당의 롬지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던 근본이자에 대한 논의가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약세에 따라서 유로 가치 폭락이다 보니까 그동안 지역별로 단일 통화에서 아시아 유로를 도입하자 이런 부분이 쑥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세계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짚어드립니다는 그러나 유로 가치가 지금 1.30달러까지 회복됐습니다는 유로당 1.50달러 이상까지 회복이 돼야 이런 논의가 상당히 급진전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유로화 가치가 회복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분명히 유럽 통합일 텐데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 통합의 앞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분명히 유로화의 안정과 유럽 통합을 위한 일련의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도 풀린 돈은 회수한다. 그래서 증시가 진행자께서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호재가 예상대로 다 이렇게 증시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었다는 주가의 반영은 그렇게 신통치만은 않다 하는 것도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제는 위기 발생국에 해줄 수 있는 조치, 들어가기 청재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발생국에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에 리발빙시키기 위해서 재원도 마련해주고 또 유로화도 안정시켜주고 그다음에 유럽 통합을 해서 갈 길은 간다 하는데요. 분명인 것은 들어가기 청재 IMF 전직 경험을 해서 지금의 이렇게 취준한 정책은 IMF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과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환 위기를 극복했을 때 어떤 방식일까 했을 땐 뭐든지 자금은 맨 처음에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성공을 거두려면 위기를 발생한 국가가 개혁과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기대에 부응시켜야 되거든요. 사실 도덕적 해이는 돈을 많이 쓴 국가가 돈을 풀어줘가지고 책임을 안 지라 그러면 이건 신용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들어가기 청재가 많은 조건을 걷고 있습니다는 결국 해줄 건 다 해준다. 그러면 중심은 뭐냐? 앞으로 이 여부의 안정 지속 여부의 관건은 위기 발생국이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느냐. 이제는 손이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이든가 이런 국가에 넘어왔다. 이 국가에서 IMF식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유로가치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한번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끝없이 추락했던 유로화 가치가 최근에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유럽 통합과 연관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